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중세 종교개혁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루터보다 100년 전에 교회개혁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15세기 초 체코 프라하에서 루터보다 1세기 앞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얀 후스. 1372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후스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황제가 세운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이 대학 교수와 총장까지 맡게 됩니다. 교수이자 사제로 살던 그의 인생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 존 위클리프 교수의 카톨릭 비판의 글을 접하면서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위클리프 지적에 동감하며 후스 역시 진리의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성서에서 어긋난 모습들을 보면서 번민하던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번민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보헤미아 지역에 개혁을 일으키고 선봉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후스는 탁월한 신학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명설교가였습니다. 특히 독일어가 아닌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하고 교회개혁과 사회윤리개혁을 강조했던 그의 설교는 보헤미아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후스가 심호했던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는 중세 로마 교황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권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후스가 설교할 때면 3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 만큼 후스의 종교개혁 사상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기독교의 강령을 몸소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향기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정신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 아닌가. 하지만 후스의 교회개혁 운동의 위기를 느낀 당시 교황청은 1414년 콘스탄츠 종교회를 통해 후스를 이단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스를 화형에 처합니다. 후스는 비록 화형에 처해졌지만 그를 추종하는 체코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후스의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성배가 그려진 깃발을 앞세워 봉기를 일으킵니다. 결국 후스의 종교와 사회개혁 사상은 그의 뜻을 이어받은 보헤미안 공동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너희가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는 백조가 올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크게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위는 후스의 이름을 띠습니다. 그 얀 후스가 예언한 대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며 진리를 수호하려 했던 얀 후스. 그는 훗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선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오늘날 민족정신을 대표하는 애국자로서 체코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